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입니다. 오늘은 경선을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가 뽑힌 것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 메이저의 조선일보인데요. 사설입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 대결 시작됐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명실상부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교수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와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야권 단일 후보라고 볼 수 없는 반쪽짜리 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에게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 후보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3주기 때 정치인 문재인은 이제 정치인 노무현을 넘어서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발간져서 사람이 먼저다 해선 나는 친노가 확실하고 친노라는 딱지를 떼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문 후보는 국민이 5년간 경험에 잘 알고 있는 노무현식 정책과 정치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고 어떤 부분을 개성하는지부터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전 국민이 문재인이 누구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중립에 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은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사설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제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문재인 후보 자체보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7년 전통의 제1야당이며 의원만 128명인데 한 달 동안 13차례나 지역 경선을 통해 힘들게 후보를 선출했지만은, 그런데 정당 외 장외 무소속인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 협상에 매달려야 되는 처지가 됐다면서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를 깊이 한번 반성해 보라고 말합니다. 집권당에 대한 불만조차 끌어안을 수 없는 야당의 존재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는 것과 김용민 막말 사건 파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걸 예로 들면서 이런 행위들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던가 야권 지지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낙검수의 김용민 씨의 막말 파동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들 등이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원인 분석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많은 분들 역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중앙일보는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끔 개혁과 반성을 하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은 이 부분보다는 민주당 자체가 가진 지금 문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문제를 신랄하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국민들이 많이 원했는데요.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말로만 이명박 정권 심판을 운운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어서 결국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부디 민주당이 대선에서 정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부패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는데요. 다음은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측, 문재인은 도 대표 선발전 앞둔 반쪽 후보란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문재인 후보는 반쪽짜리 후보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 측의 발표를 갖다가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친박계 핵심 인사의 말을 소개하는데요. 아직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니 반쪽 후보 아니냐. 전국체전에 비유하면 동네 선수에서 군단위 후보로 뽑힌 것이고 안철수 원장과 도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네거티브가 아닌 좋은 비전과 정책 제시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의 박 후보 측이 문 후보를 직접 검증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후보로 확정된 이상 언론 등의 검증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새누리당이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이 네거티브가 아닌 좋은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자고 말한 거는 사실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역사인식 검증 자체가 네거티브 아니냐라는 말이죠. 즉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가장 큰 약점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청탁 전화를 걸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제스처죠.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문재인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 교수의 시평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전략적 지역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호남 출신의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 지역 확장성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1차적으로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손학규 후보도 이러한 지역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손학규 후보는 짝퉁 한나라당이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확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선 공약을 가다듬는 것도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그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의 혁신이다. 지난 총선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주통합당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권을 상납하기 위한 자해특공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래도 자해특공대라는 말이 좀 상당히 씁쓸하게 웃기네요. 이 기사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이념적으로 훨씬 가까운 민주통합당을 놔두고 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진보정당 동네에 가서 기웃거리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왜 그가 그랬는지 이해가 갔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 후보가 낡은 정치의 상징이자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운 이해찬, 박지원 담합체제를 비롯해 낡은 민주통합당을 앞장서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통합당 하나 개혁하지 못하는데 한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어느 국민도 믿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민주통합당의 혁신, 그것이 문재인 후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대선 경쟁력을 갖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말했던 것과 어조와 의도가 살짝 다를 뿐 핵심 요지는 같거든요.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모두 민주당의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대선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대선 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인사권과 재정권 등 당의 운영권 전권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가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선까지 앞으로 3개월 남짓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했던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안철수 원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함께 모두 끝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에서 사실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는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혁신이 먼저냐,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민주당의 혁신이 정말 중요한데 당장 민주당의 혁신에만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이 경향신문의 주장은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리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겨레의 사설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과제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두고 양 진영에서 온갖 잡음이 불거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후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1야당의 후보로서 형님답게 중심을 잡음으로써 감동 있는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 감동이 있어야만 2002년 대선 때처럼 야권 단일 후보가 힘을 얻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라고 언급한 대로 정권교체의 길에서 친노, 비노로 나눠서 대립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후보를 배출한 친노 진영에서도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버릴 건 버리고 낮출 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문 후보에게 정권을 위임한 이상 현재 지도체제도 대선 대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는 정치의 제일 목표가 국민들의 편안한 삶, 즉 민생에 있다는 점을 문 후보는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냅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경향처럼 민주당의 혁신을 지금 당장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화이며 야권 단일화를 이루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만 일단 내부를 다스리라고 조언합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조갑제 칼럼인데요. 문재인 연설문, 좌익운동권 경문인가? 라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뉴데일리도 뉴데일리지만은 참 조갑제 씨가 이름값 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칼럼인데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수준 낮은 기사인데요. 그래도 일단 보수 마이너가 어떤 기사를 냈는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문은 좌경적 인간형의 전형적 분연주의 선동문이다. 좌익 운동권 수준의 유치한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는 한국 현대사의 영역을 다 이어받는 통합적 정토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건국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은 생략하고 두 좌파 김대중 노무현 노선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이란 표현을 통하여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을 1%대 99%로 이간질시킨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폄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이 기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문을 발표한 내용을 갖다가 꼬치꼬치 따지면서 말꼬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진 기사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그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조금만 소개하자면은 문재인 후보가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조갑재 씨는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다. 문 씨는 자살의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이 더 심했던 1970년대는 왜 자살률이 낮았는가?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종북 좌파 이념이 자살률을 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눈에는 굶어 죽고 맞아 죽어 나가는 북한 동포는 보이지 않고 학살자의 아들인 28세 애송이 모습만 크게 보이는 모양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 시대의 마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 건설 시대의 노고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는 이가 새 시대의 마청이 되겠다고? 구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라고 물음을 표합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삐뚤어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삐뚤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한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다른 그 어떤 기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발로 뛰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기자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변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이 조갑재 씨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삐뚤어진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뷰스앤뉴스인데요. 새누리, 문재인 박근혜와 같은 구상 밝혀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논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후보 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 후보가 스펙이 필요 없는 청년 취업,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건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재벌 개혁, 골목 상권 보호 등을 통한 경제 민주화 실현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제시한 것과 같은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라고 말했다면서 우회적으로 문 후보의 공약이 새로운 게 없음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4.11 총선 때도 그렇고 정말 한나라당이었을 때 자신들이 해왔던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4.11 총선에서 밝혔던 수많은 복지 공약들을 철회했었죠. 말로만 떠드는 공약과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분명 공약 자체의 내용은 비슷하겠지만은 그 공약을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냐의 진정성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좋은 비전과 정책 제시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정치의 본업인 만큼 문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박수를 받는 품격 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입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요. 저는 새누리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약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 진정성을 봐야만 그 진정성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변별력의 평가 기준이 될 텐데요. 그 변별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가 진정성을 지닌 인물인지 아닌지 그 과거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인식 문제인데요. 이 역사인식 문제는 후보 검증인데 이러한 후보 검증 자체를 갖다가 새누리당에서는 네거티브 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똑같은 내용을 지닌 공약을 가지고 서로 싸우자고만 얘기하고 있죠.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표의 역사인식 문제를 꺼내지 않고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내용을 지닌 공약에 대한 토론만을 마친 뒤 대통령 선거에 임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임할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분명히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면은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선거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